제가 동지가 되기 전에 이비 엘모 씨가 누구랑 동지였냐면 광주에 있어서 윤상원 씨 돌아가신, 저 돌아가신이라고 부를게요.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씨랑 이제 님을 위한 행진곡에 바쳐졌다고 전해지는 영혼 결혼식에 저기 신랑이 된 양반이요. 윤상원 씨랑 이제 동지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누구를 알게 됐냐면 윤상원 씨 주변에 들불야학팀을 알게 됐어요. 윤상원 씨는 이 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손잡았던 엘모 씨도 그렇고 엘모 씨랑 같은 관계였던 윤상원 씨도 그렇고 이 친북 성향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들불야학팀이 윤상원 씨는 도청에서 마지막에 사실상 자살에 가까운 죽음을 택했죠. 근데 이 들불야학팀이 이제 그 주변 언저리 이 사람들이 광주 때 엄청 비인물 뿌리고 돌아다닌 팀들이고, 광주 때 그 현장에서 많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중에 이제 저랑 같은 77학번이 3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들하고는 이제 친구 같이 지내왔었죠. 그래서 쪽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게 조명이 안 돼 있는데요. 5월 23일까지 정도만 해도 그러니까 무기를 걷어가지고 이제 자진 반납을 하고 이제 그만두자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무기 반납 온건파가. 그런데 이게 5월 23일인가 열렸던 범시민 권기대회에서 뒤집혀요. 그때 뒤집히면서 결사항전 강경파가 장악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뒤집히게 되는 그 과정을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정말 백모가 들은 게 그럼 맞는 소리냐, 이게 다 조사를 해야 돼요. 그 기록이 어딘가 있을 거라고, 혹은 녹취를 하면 어딘가 나올 거예요. 그때 범시민 권기대회 연사들이 나왔는데, 아주머니들이 나왔는데, 이 아주머니들이 내 딸이 대검에 유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내 며느라이가 군인들에 의해서 배가 갈려서 죽었습니다. 이러고 펑펑 울면서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확 강경으로 돌았어요. 제가 들은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이런 아주머니들이 식별이 안 되거든요. 이분들이 만약에 식별이 됐으면 지금 엄청 떠 있죠. 식별이 안 됐다고요. 그러면 그때 결국 루머를 마이크 잡고서 펑펑 울면서 연기한 아주머니들이란 얘기가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게 잘못 들은 소리인지 아니면 정말 그랬는지 이제 다 까고서, 그때 시민대회가 그게 뭐 굉장히 여러 5만 명 뭐 이렇게 참여했으니까 5만 명 이제 흔히 얘기하는 10만 되는데 거기 도청학 광장 꽉 메우면 한 냉정하게 해서는 한 3만에서 5만 될 거예요. 금남로 일가. 근데 거기를 그러면은 그때 들었던 사람들의 기억 혹은 그때 공안 쪽에서 녹취한 거에 대한 기록 이런 걸 다 뒤져가지고 정말 어떤 내용의 연설이 있었는지 봐야 된다니까요. 없으면 이제 없는 걸로 그때 무슨 연설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러나 그런 연설이 있었던 없었던 간에 제가 정확히 알죠. 뭐냐면 기본적으로 대검으로 배를 갈라서 태아를 끄집어내고 대검으로 젖을 잘랐다. 유방을 잘랐다. 이거는 기본 상식이었어요. 언제까지? 2000년까지. 2000년까지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그 정도로 그게 지배적인 루머였다고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근데 그 연설에 그런 얘기들이 막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제 무기를 반납하고 온건하게 이제 이 상황을 수습하자라는 무기 반납 온건파가 그냥 완전히 뒤집어져서 강경파로 돌아버리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그 변곡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상규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명칭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명칭 가지고 아주 개고생한 분 계세요. 이게 저 경희대 교수 이영조 교수입니다. 이영조 교수가 과거사 진상위원회 끝판 무렵에
마지막에 그걸 마감을 지어준 아주 그 온건하고 합리적인 교수님인데 경희대. 이분이 2010년인가에 영어로 광주와 4.3을 이렇게 얘기한 영어 에세이 논문에서 광주를 무장봉기, armed revolt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제주 4.3을 communist led armed rebellion, 그러니까 공산주의자가 주도한 무장 반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제 대선 있는 해, 그러니까 이건 참 제가 뭐 감옥에 가신 분 좀 그렇지만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좀 그때 물길을 박근혜 후보죠, 그 당시에는. 혹은 후보 되실 분이죠. 이제 당내 경선 과정이었을 거예요. 박근혜 경선 후보께서 그때 물길을 좀 잘 갈라주셨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저쪽에서 야, 광주를 무장봉기라고 부른 자를 너희 새누리가, 그때는 한나라당인가? 너희 한나라당이 저걸 해? 후보로 낼라 그래? 그러고서 공격을 해서 이용조 교수가 강남에서 공천 받았다가 공천 탈락됐어요. 공천 1순위로 올라갔다가. 그런데 이게 황당한 일인 게, 아니 봉기나 무장봉기 같은 얘기가 전혀, 그러니까 무슨 가치 중립적인 과학적인 얘기라고요. 여기에는 뭐 그걸 비하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걸 높이는 얘기도 아니고 무장해서 봉기했다.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할 때는 또 무장폭동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제가 나오기 전에 혹시나 해서 그 네이버 사전 보니까 armed revolt, 무장폭동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심지어 폭동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가치를 떨어뜨리는 얘기가 아니라고, 이게. 그냥 가치 중립적인 얘기예요. 거기에 이제 가치를 많이 부여하는 사람은 뭐 민주항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봉기? 그거 비하하는 소리 아닌데 그냥 있는 사실 얘기한 건데. 치아님 그래야 상대방 이빨을 높여주는 말이고, 치아 혹은 이빨이라고 부르면 상대방 이빨을 낮추는 말이냐고요. 그냥 그렇게 부른 건데요. 이때 2012년에 뭐라고, 이게 기시감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이 5.18 가지고 다루니까 지금 뭐 나경원이 뭐 그는 사실상 공격을 한 셈이고, 김병준은 도망가 버렸고, 그리고 여기저기 모여서 수근수근 공격하는 사람들 꽉 찼는데 2012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용조 교수가 광주로 무장봉기, armed revolt라고 영어로 표현했다라는 이유로 공격을 받자, 김종인이가 그때 비대위원장인가 됐었어요. 김종인이가 뭐라 그랬냐. 5.18 단체나 제주도의 반응이 상당히 염려스럽다. 공천에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목을 쳤어요. 그때 그거 잘한다고 옆에서 박수치고 바람 넣어준 게 자칭 통진당의 누구죠? 이정인가? 이정희를 존경한다고 한 이준석이에요. 나 이 친구 참 나이도 얼마 안 먹어갖고, 아무튼 이준석이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역사관이 당의 쇄신 의지와 정체성에 어긋나는 후보이기 때문에 공천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행태가. 그 다음에 그때 또 비대위원이었던 이상도는 뭐냐. 호남표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천해서는 안 됩니다. 이래갖고 공천이 잘려버린 거예요. 이용조 교수가. 영어로 armed revolt. 뜻은 무장봉기라고 불렀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 언급하면 안 되는 성역이 돼버린 거야. 언급하면 안 되는. 지금 웃기는 코미디죠. 세상에 언급하면 안 되는 성역이 어딨냐고요.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부르면 안 되는 성역이 어딨냐고요. 참 골아픈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이 풍조가. 자, 광주 민주화 유공자 늘어난 거 한번 보죠. 여기 이제 그 국회의원이 그랬잖아요. 야, 민주화 유공자 이거 왜 이렇게 늘어나? 이거 너무 많아졌어, 이제는. 이거 투명하게 이거 한번 그 심사 기준부터 다시 다 검토해야 돼. 아마 이런 취지로 말을 해서 지금 빨간 뒤집혔는데,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광주가 언제 때 광주입니까? 40몇 년 전 광주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유공자 수가 줄어야 돼요.
역설적으로요. 유공자 수가 줄은 거는요. 김대중 노무현 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제도권이라는 게 얼마나 개판이라는 게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점점 늘어. 아니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을 텐데 점점 늘어요. 광주 유공자 되면 전부 영생하시나? 그러니까 안 돌아가셨기 때문에 점점 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게 광주시가 결정하고 중앙정부는 그냥 보상만 해주는 이상한, 아니 보상 주체가 결정해야지. 광주시가 결정하는데 이게 계속 는다니까요. 한번 보시죠. 노태우 때 2224명이에요. 김영삼이 거의 배로 늘렸어요. 4067명. 김대중이 오히려 김대중 때 들어갔어. 3863명. 이 김대중의 광주에 대해서요. 우리 쪽에 굉장히 좋은 일 해준 게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노무현이 또 줄었어요. 3586명. 한 1년에 이렇게 한 10%씩 줄어야 돼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5% 10%씩 주는 게 맞다고요. 3%. 이명박 때요. 이게 다시 늘어요. 4252명. 박근혜 때 조금 더 늘어요. 4377명. 박근혜 대통령 말 2017년 기준입니다. 문재인 때요. 이게 4403명으로 이제 증가폭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게 저기 1년밖에 안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집권한 지. 그러니까 문재인 때 이 추세로 가면 너끈히 5,000명 넘어 나가요. 그러니까 야 이게 웬일이야? 이거 벌써 이게 40년 전 사건인데 왜 자꾸 광주 민주화 유공자 수가 늘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거 한번 투명하게 이거 봐야 돼. 이걸 국회의원이 이번에 얘기를 했다고 사방의 동료 자한당 국회의원들이 공격을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자, 그런데 이제 저는 광주에 대한 기억이 이제 제가 대학 4학년 때니까 80년이니까 제가 담당했던 사건, 저희 세대가 감당해야 된 사건으로 저희는 광주를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억이 생생하다고요. 최소 2,000에서 3,000, 맥스 5,000 사이가 학살당해서 암매장 당해 있다라는 게 2000년경까지 거의 20년 동안 정설이었습니다. 이게요, 이 살벌하고 악랄한 루머가 없어진 게 역설적으로 DJ 때예요. 이 DJ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이 루머를 믿었거든. 믿어갖고요, 천지사방을 다 팠어요. 암매장 그 소문 도는 모든 땅을. 안 나왔다니까요. 떼죽인 무덤이 있을 것이라고 소문이 도는 땅을 광주 일대를 다 팠다니까요. 화순도 파고 나주도 파고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원래 정부에서 발표했던 200몇 명인가, 그 조금 안쪽인가, 이쪽 숫자이죠. 그 숫자가 맞는 숫자라고 그때 세팅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하냐면, 야, 내가 그때 젊었을 때 광주에서 5,000명 죽었다 그래서 열 무지하게 받았었고 정말 전두환 씹어 먹겠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5,000명 아니네. 한 200명 죽었네. 그러면 그때 그런 루머 만들어서 뿌린 놈들은 다 어디 있어 지금? 뭐 하던 놈들이야?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운동권 사람부터 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운동권 때 그 젊음의 에너지, 그 혈기를 바쳤던 가장 중요한 주축들 중에 하나가 광주 5,000명 스토리였다고요. 가만히 본인을 되돌아보라고. 그때 눈알이 뒤집혔거든. 저도 그때 눈알이 뒤집혔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광주 이전에는 행동적인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냥 이론만 했다고요. 광주 이후에 눈알 뒤집혀서 날뛴 거거든요. 그때는 이거가 그냥 사람들이 쉬쉬하면서 사실이라고 다 얘기하던 때예요. 그러면 나중에 보니까 이거 아니네. 그럼 내가 그때 눈알 뒤집혔던 거 좀 문제가 있었구나. 그런 정도까지 뒤집힐 일은 아니었구나. 라고 운동권 출신들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 전부 딱 샷다 마우스. 아닥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5,000명뿐만이 아니에요.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대검에 유방이 잘리고 임시안부에 배가 갈리고 이것도 당연한 그런 일이 벌어졌을 수 있다. 혹은 벌어졌다라는 믿음이 팽배했었다니까요.
한 20년 동안. 그 불과 몇 년 전이야. 한 10여 년 전까지만 이 노래 계속 불렀잖아요. 5월의 노래. 꽃잎처럼 금남로에 무뎌진 너의 붉은 피, 두부처럼 잘려나간 어여쁜 너의 젖가슴. 5월 그러고 나가는 노래라고요. 두부처럼 잘려나간 어여쁜 너의 젖가슴 아니에요. 이게 대표적인 광주 노래였잖아요. 이 노래 자체가 거짓말 아니에요. 이 노래는 원래 러시아 민요를 70년대 초에 프랑스 샹송으로 번안돼서 불려지던 노래예요. 그 노래에다가 누군가 이 가사를 달았어요. 누가 달았냐고. 나오시라고. 누가 달았냐고요. 나오시라고. 그렇게 떳떳하다면. 이런 게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 노래 어디서 나왔어? 이 가사 누가 다른 거야? 1억 현상금을 걸고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아름다운 샹송, 이 처연한 샹송에다가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다 젊은 애들이 소주 한잔 하면 다 이 노래 부르면서 꽃잎처럼 금남로에 무뎌진 너의 붉은 피, 두부처럼 잘려나간 어여쁜 너의 젖가슴.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흘러 피피피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이래가지고 그 운동권 세대가 형성된 거예요. 이 노래로. 그게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인 노래 아니에요. 거짓말인. 그러면 누군가 튀어나와서 내가 그때 루머 듣고서 나 그거 진실인 줄 알고 밤새 이거 개사했다. 녹아봐 하고. 샹송 들으면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사실이 아니었다. 사실은 내가 지금도 나는 대한민국의 그 기득권층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기분 안 좋아하고 지금도 나 전두환 노태우 미워하지만 사실은 이러이러한 것이 맞다라고 그러한 진실에 대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그 동네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 사는 동네 아닐 거 아닙니까? 사람 사는 동네죠. 그래야.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님을 위한 행진곡은 좀 그만 부르자. 이건 정말 창피한 노래다. 왜냐? 차라리 아까 그 5월가 불러요. 5월의 노래. 왜냐? 그건 들으면 다 저 거짓말하고 알 수가 있어. 이 노래는요, 님을 위한 행진곡이 정말로 쪽팔리는 노래인 게, 이거 국회의원들 잘 알아두세요. 이거 가지고 얘기하시라고. 누가 이거 재창하겠다 그러면. 이게 백교안의 맷비날이라는 시에서 나와요. 그 한 구절이에요. 그 시가 살벌한지 불러드릴게요. 이건 완전히 유혈, 반미, 민족해방 계급투쟁에 관한 시예요. 보세요. 저 살인마의 들거리를 몽창 들어 엎어라. 땡땡땡은 이제 이 시가 워낙 길어서 제가 한 5분의 1, 6분의 1만 추렴한 거예요. 썩어 문드러진 하늘과 땅을 들어 엎어라. 주인놈의 모진 매질 소리, 천추에 맺힌 원한이요. 가진 자들의 모진 채찍 소리. 벌써 계급투쟁 아니에요. 지켰던 눈맨 군바리가 고꾸라지고 군인들 잡아 죽여라 이 소리 아니에요. 힘껏 진하겐 코빼기들이 으스러지고 양키 잡아 죽여라 이 소리 아니에요. 저 분단의 벽 제국의 불야성 왕창 쓸어안고 무너져라. 분단은 제국주의의 미제국주의의 작품이다 이 소리 아니에요. 피해 젖은 대지 위엔 땡땡땡 하고 나가다가 이제 뭐죠? 그게 세월도 명예도 사랑도 뭐 아낌없이 뭐 하고 이제 산자여 따르라 그 가사가 요 대목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또 이어져요. 이 긴 시예요. 이 시에는 없지만 이제 문맥상 제가 삽입한다면 저놈들은 우리에게 오라를 채우네. 오라를 뿌리치면 다시 엉덩이 뼈를 짓무르고 그걸로도 안 되면 다시 손톱을 뽑고 그걸로도 안 되면 저놈들은 여성의 그곳까지 큰 물을 쑤셔 넣고 여성 성기 안에 양키와 그 앞잡이들은 여성 성기 안에 물을 쑤셔 넣는다 이거예요. 이게 이런 살벌한 시라니까요. 더 살벌해져요.
사람을 산채로 키워서 신경과 경락까지 뜯어먹는 건 바로 이 세상 남은 마지막 짐승 가진 자들의 짓이라. 가진 놈들은 사람을 산채로 키워갖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화로 회 떠먹듯이 먹는다 이거예요. 알통이 벌떡이는 노동자의 팔뚝에 신부처럼 안기시라. 저 가진 자들의 거짓된 껍질을 벗겨버려라. 이 썩어 문드러진 놈의 세상. 이게 산자여 따르라라는 노래가 박혀있는 전체 원시의 분위기입니다. 이거를 대한민국의 헌법기관 한다는 국회의원들이 이러면서 불러요? 이게 무슨 개무식한 양아치 짓이냐고요. 저항도 좋고 우리 민주시민의 그런 민주적 의식, 저항의식 다 좋은데 문맥이 있어야 될 거야. 문맥이. 이 노래의 문맥은 살벌해요. 제가 이 노래 그 산자에 따라 재창곡된다는 얘기 듣고 열받아갖고 페이스북에다 이 노래 원문 실었더니 페이스북이 저를 금지시켰어. 근데 제가 그 금지시키면 처음 나오는 화면이 있거든. 그걸 제가 딱 캡처를 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요, 그게 아예 접속이 안 되니까 나중에 그 화면도 안 나와요. 그래 놓고 페이스북에다 영어로, 야, 내가 문학 비평한 거다. 이게 그 시에 대한 내가 그 포임을 내가 얘기한 거다 하고 영어로 썼어요. 내용을 쭉. 근데 이게 왜 내가 금지가 돼야 되냐. 그랬더니 바로 다음날 풀리더라고. 영어 쓰고 그 영어 원문 전체를 트위터에 걸고 페이스북 골뱅이 해서 저기 뭐야 그 멘션 걸어가지고 골뱅이 페이스북에서 멘션 걸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도요, 비판할 맥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저항적인 노래를 불러야겠다라고 상대방은 눈이 이렇게 땡그레져 갖고 날뛰고 있는 거거든. 오케이, 저항적인 노래 좀 격조 있는 거 좀 불러봐. 격조. 어떻게 여자 성기에 언물을 쑤셔넣는다는 그런 노래가 가사가 있는 그런 거를 노래로 부르냐. 너희는 기본 인성교육도 안 돼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상대방한테.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여기까지 모시고요. 이게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광주 이러면은 우리가 냉정해져야 돼요. 굉장히 냉정해져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퍼셉션 세계, 그러니까 이 인지의 세계에서는 2000년 이전에 그 증오심, 그 분노, 5,000명이 죽고 유방이 잘려서 죽고 임신부가 배가 갈려서 죽었다라는 그 거짓 선동에 의해서 20년 동안 유지되었던 분노가 남아 있어요. 일부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걸 건드릴 때는 정확하게 맥을 집어서 굉장히 냉정하게 건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사실 자유한국당 거기서 이렇게 말씀 나온 거에 제 생각하는 바라는 바대로 수준의 냉정함 혹은 전략성은 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경희대 이영조 교수가 그로부터 2년 전에 학술적 영어 에세이에서 광주를 무장 봉기, armed revolt라고 불렀다는 이유 하나로 그 당시에 박근혜 경선 후보가 이끌던 그 당에서 공천 제1순위에서 탈락했던 사건에 비하면 많이 발전한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용감한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오고 그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만드실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전략적이고 지능적으로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